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아침의 매일경제가 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톱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루이비통 호갱이 된 한국. 루이비통은 명품 아닙니까? 가방으로 유명한 곳인데 우리 한국인이 호갱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7번 값을 올려도 품절이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지난 17개월간 에르메스 역시 명품 브랜드죠. 2번 인상했습니다. 샤넬은 4번, 51% 뛴 제품도 있다. 올려도 너무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속 산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유럽, 미국 매출이 줄자 아시아에서 이익을 크게 남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 그래프 보면은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명품 업체들인데요. 지난 17개월간 매출, 영업이익 엄청나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갱이 됐다. 이런 기사가 일면 톱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백신 동맹, 배터리 동맹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엔 대만 문제가 첫 명시됐다. 이게 우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가운데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두 정상 가운데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요. 한국전 당시 중위 장교로서 참전을 했는데요. 중공군에 맞서서 싸웠다는 전쟁 영웅입니다. 이번에 훈장을 받았는데 그 옆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옆에 나란히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정상회담에 앞서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데요. 앞선 기사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한국 미중 줄타기 그리고 미중 줄타기에서 미국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와 한계 그러면서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 제재 해제 등 구체적 방안은 빠졌다.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술 분야 등 경제 동맹 강화했다. 중국에 민감한 대만 문제를 언급했는데 향후 대중 외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특공 재테크 고위 관료 살지 않고 10억 원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종시로 이전한 22개 부처 고위직 100여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9억 차익을 올린 경우도 있고 10억을 남긴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터전 안 옮긴 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특공이다. 이렇게 좀 매섭게 질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도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국이 신경 쓰인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만 문제. 이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대만 문제, 중국이 지대한 관심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툭하면 경고라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신경 쓰인다. 이런 키워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마다 다른 노무현.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여야 인사들, 대권 주자들도 참석했는데요. 저마다 뭔가 평가와 각오를 다졌는데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1,100조가 사라졌다.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최근 2주간 굉장히 좀 하락세였죠. 그냥 공중에서 날아간 돈이 이 정도 규모나 된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2년치는 되는 몫입니다. 지금 엄청난 금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난감한 도쿄올림픽. 이거 올해 예정됐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고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사일 협정 그리고 대만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리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중국도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일 사거리를 길게 책정하면 가능하거든요. 자, 한반도 긴장 우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 그리고 우리 당국과 미국 당국이 합의한 내용 중에서요, 미사일 지침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이게 79년부터 생겨서요, 우리가 뭐 거리 제한 그다음에 탄두 제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완화가 됐는데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국 입장 고려해서 중국 거론을 안 했지만 대만 남중국해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대목을 담았습니다. 특히 대만 얘기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뭔가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한미 기술 동맹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등등 이런 겁니다. 뭔가 중국으로서는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만 문제 관련된 영상 준비된 거 있으면 보겠습니다.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 부분 먼저 첫 번째로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대만 해협 안정 중요하다. 이런 대목이 들어간 겁니다. 성명에요. 문정부 전략적 모호성 끝냈나.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모호하다. 일부러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요, 전략적 모호성 이제 끝난 건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같은 내용들이 쭉 있어요. 특히 대만 문제. 여기 보면 중국 거론 않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예고 없이 급소를 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사안 중대성 인식 못한 거 아닙니까? 즉흥적 판단 아닙니까? 이런 지적까지 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요. 자, 이 내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뭐 다른 건 다 좀 차치해 두고요. 대만 문제가 공동성명에 들어간 거 이거 잘한 겁니까? 아니면 약간 좀 위험한 상황입니까? 저는 국익과 실리를 위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더군다나 미국으로 날아가서 가진 이 외교 행보가 굉장히 화끈했다 이렇게 보여요. 결과적으로는 제목에 있습니다마는 양다리 외교라고 그동안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교가 우리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이번에 상당 부분 걷어내버렸다. 왜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외국 정상회담을 한 외국 수반은 예, 스가 일본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안보 상황에서 그만큼 우리는 어찌 보면 절실한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그 절실함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국익과 실리를 위해서 오히려 더 파격적인 결정들을 예, 내려버린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양국 정상의 공동 언급.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뭐 해명 내지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저는 예. 상당히 전략적으로 의도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여러 신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던 아, 그것과 굉장히 비교된다.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논란이 좀 됐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지지층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진보 세력들로부터는 굉장히 비난과 비판을 받았죠. 그러나 그게 국익을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나중에 평가를 받았고요. 예. 실제 성과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죠. 예, 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택한 몇몇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예. 선택은 결국 저도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이 선택처럼 예,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예,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런 진보 진영 원래 자기들에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진영으로부터는 예, 약간의 비판과 비난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예,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국내에서 탈원전 실컷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도 조금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생각한다면 국익과 실리를 위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만 문제 그리고요. 반도체, 배터리 등등등 이른바 기술 동맹 문제. 중국으로서는 꽤 신경 쓸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식했을까요? 여당 내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뭔가 본인의 SNS상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근데 올렸을 때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의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자 논란이 이른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미국과 만나서 정상회담 하는데 중국한테 설명을 합니까?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자 삭제를 했습니다. 이 글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해명이 좀 나왔는데요. 좋은 결과가 대중관계에도 미치길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뭐 등등등 해서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뭐 이렇게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라는 해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글은 알려졌고요. 물론 삭제는 됐습니다만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일단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인다. 소병철 의원이 올린 이 글, 물론 삭제됐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해명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삭제한 게 더 우스웠습니다. 아, 아니 자신 있게 썼으면 예. 비판이 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반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삭제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자신이 썼던 글이 잘못된 것임을 모조리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의 순방 결과에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글을 쓰지를 말았었어야죠. 자신 없는 글을 애초부터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죠. 미국과 우리가 동맹국인데 동맹국과의 외교적 성과를 예. 굳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설명을 한다면 동맹국인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는 툭하면 가서 중국에 쪼르르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희가 자꾸 동맹으로서 불신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가 자신에게 불리한 외교적 행동을 했다면 대사를 초치를 하겠죠. 너희가 우리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예. 너희 대사 당장 들어와. 너희한테
굉장히 우리가 유감을 표하고 싶어. 이렇게 중국이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맞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동맹국과 대화한 것을 중국에 가서 바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미국에 대한 외교적 권리이죠. 이 부분은 그냥 소병훈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뭐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여권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좀 반영한다고 보세요? 뭐 일단 그런 분위기도 있겠죠. 분위기가 예. 있어서 총대를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만약에 썼다면 자신의 논리를 그리고 여권에서 일각에서 생각하고 있는 논리를 좀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예. 그것을 바로 삭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권이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소병훈 의원이 만약에 자기가 떳떳하게 그리고 예. 제대로 된 이해력을 갖고 썼다면 예. 왜 지웠을까? 저는 오히려 안 지웠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필 편집위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네. 지운 게 좀 더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뒀으면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앞서서 봤던 경향신문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이 지적이 나왔어요. 혹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사안의 중대성 인식을 못한 거 아니냐. 즉흥적 판단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소병훈 의원의 그 중국과 관련해서 뭐 중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삭제된 글입니다만. 이 두 가지 내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분들이 전문가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요. 아, 이렇게 지적을 예를 들면 했다는 목소리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그 정상회담의 결과 내용들을 가지고 예. 즉흥적으로 판단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그들의 판단에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겠습니까? 충분히 예. 인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병훈 의원의 글 자체가 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동아시아 지정학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는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설명하기 저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일종의 예를 들면 그 바이어스 같은 편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정당에 있는 분들 특히 집권 여당인 분들은 저런 발언들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상당히 고심 어린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나왔던 것이 예를 들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문제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의 혼란, 그러니까 안보와 평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말을 꺼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거죠. 전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한국의 역할,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쿼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아직 가입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이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외교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접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저분들이 진짜 전문가실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만을 너무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을 때 어느 한쪽에서의 예든 한쪽의 입장만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의 정확한 입장들을 개진하고 그것 속에서 외교력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처음 그런 발언들을 우리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당 부분 의미 있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뒷부분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 중대한 변화 아니냐 이 정도 평가도 좀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뭔가 중국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을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 포함됐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대만 문제, 뭐 남중국해 문제 이거는 미국이 좀 더 이해관계가 많다. 우리보다는 상대로 많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미국을 배려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 외교는 정확하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걸까? 바로 백신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한국군 55만 명분 백신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량 조기 도입 그리고 백신 수화부 합의는 불발됐다. 원래는 요걸 좀 기대했죠. 백신 수화부 그리고 미국이 2천만 회분 뭐 정도 준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그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좀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 있었는데 뭐 물량이 많이 확보는 안 된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백신 수화부 관련해서 여기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안 됐을까? 한국보다 확진 사망자 많은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라를 두고 한국에 많이 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걸 고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 여론이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동맹 강화 차원이란 명분이 분명히 있는 한국군 장병에 대한 지원, 이거는 가능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은 뭐 이 정도 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과 함께 사실 우리 기업 두 곳이 향후에 백신을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모더나 국내 생산 계약은 따냈지만 한국의 우선 공급 이런 약속은 아직 없다 이겁니다. 모더나 백신 원액을 받아와서 충전 포장 등 뭐 단순한 공정 정도만 일단 우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확한 생산 물량 아직 미정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요. 요 백신, 요 공급 문제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이 백신을 받게 될 시점과 지원받을 백신의 종류 그리고 지원하는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고 특히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도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백신도 사실은 한국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는 부분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윤기찬 변호사. 당초 우리가 좀 추진했던 바는 백신 수화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으로 일단 받고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넘겨주는 방안.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안 됐거든요. 그럼 애초부터 백신 수화부는 좀 무리였던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좀 무리였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기대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말씀 주시지만 사실은 이제 백신 문제에서는 그렇게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당장 우리가 네. 확보하는 물량은 한국군 지원 말고는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다가는 이제 백신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산업적인 측면의 성과도 사실은 기술 이전이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향후 어떻게 이제 구체화될지 모르겠죠. 다만 스푸트니크도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곧 될 겁니다. 예.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은 그런 라이선스인 계약이라 해서 좀 더 이 계약보다는 좀 진일보한 계약입니다. 그럼 공급량과 판매처를 정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데 예. 이제 백신 허브 구축 계약 구축 이 부분은 사실은 쿼드의 일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워킹 그룹 중에 하나가 백신 예. 허브니까 따라서 이것은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지 국내 이게 직접적인 백신 공급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55만 명분을 백신을 들여오는 것인데 예. 이것은 이제 한미 연합훈련 대비해서 아마 그런 연합훈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예. 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명분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연합훈련이 어렵다라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한국이 일방적으로 받는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았다. 이런 일종으로 볼 수 그러니까 있는 미국 것이고 입장에서도 백신을 주는 명분이 분명하다. 이거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예. 있는 것이죠. 사실은.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과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비대칭은 한국이 얻은 성과 대비 미국이 얻은 성과가 사실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장에 말씀하신 이런 중국과의 문제에서 저는 문 대통령께서 예. 전략적 선택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략적 선택이 아니면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완패한 겁니다. 아. 근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사실 그동안에 한국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을 크게 안 줬고 예. 시진핑 방안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다자 외교를 천명하면서 사실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예. 동맹 외교를 소홀히 하면서 왔는데 그 다자 외교가 사실 그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줄타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중국에 어느 정도 예. 손을 내밀었는데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한국에 크게 역할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는 사실 중국을 자극한 면도 일부러 있다고 좀 봐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 외교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 중국이 움직일 것이다. 여태 그래 왔거든요. 일종의 인도 문제도 인도만 봐도 인도가 어느 정도 미국과 좀 밀착을 하자 중국이 움직였던 것이고요. 예. 물론 호주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거죠. 문 대통령께서. 예. 호주는 워낙 천명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경제 협력을 끊어버렸잖아요. 사실은 호주와 중국은 좀 험악하죠. 사실은요. 험악해졌죠. 처음에는 예. 되게 밀착했어요. 예. 1대1로에 협력하면서 밀착했다가 인도 태평양 쪽에 밀착하면서 호주가 강하게 밀착을 하니까 아예 예.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약간 그 정도 두 단계의 중간쯤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챙기면서 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뢰를 회복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도 주고 중국을 자극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을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고 좀 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번 정상회견은 패한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외교적 선택이 저는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도의 외교적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셨어요. 뭐 백신 문제도 그렇고요. 자, 윤경호 의원님, 백신 문제를 좀 얘기를 좀 좁혀 보면은요. 사실 당장 뭐 들어오게 되는 거는 우리 한국군에 대한 55만 명 뭐 지원분 이분인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만든 백신을 전 위탁 생산하는 부분, 이른바 백신 허브 국가 뭐 이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 반도체 또는 배터리 투자 이런 게 없었으면 과연 성사가 됐었을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오늘 아침 매일경제 일면 제목 중에 예. 4대 그룹의 기업 그걸로 인해서 더 강화된 한미동맹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작용을 했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 이 상징적인 거다. 예. 4대 그룹이 이번에 미국에 앞으로 투자하겠다고 한 투자 규모가 예. 400억 달러예요. 정확히 말하면 394억 달러. 예. 그러니까 삼성은 전자의 반도체, 그다음에 SK와 LG는 배터리,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뭐 이미 미국에 있는 자동차 관련 추가 투자 이런 건데 우리 돈으로 하면 4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44조입니다. 44조. 44조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예. 아시아의 동북아의 어느 한 나라, one of them 영어로 얘기해서 이런 정도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미국의 경제에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상의 국가다라는 거를 이번에 사실은 보여준 거고요. 사실 그게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 설명 중에 들어있습니다만 백신 허브라는 거는 쿼드의 워킹그룹 내에 예. 들어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삼성 바이오나 아니면 SK 바이오 등등이 위탁 생산을 이제 앞으로 하고 지금 이미 하고 예.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SK가 하고 있죠. 백신은 현지 생산하는 국가에 바로 공급을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예. 우선적인 공급 권한을 나중에 준다는 양자 간의 일종의 관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만 하고 그걸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백신이 필요할 때는 예. 현지에 공급의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 일종의 이제 특혜죠.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백신 허브라는 게 백신 스왑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분명한 성과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백신 스왑은 당장 예. 올해 또는 내년 초까지 우리가 지금 1차 접종, 2차 접종에 도입 약속된 물량은 많지만 실제로 도입이 된 물량은 적어서 지금 생기는 예. 불안감이잖아요. 예. 그러나 백신이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한 번만 맞고 두 번만 맞고 그냥 끝날 일이면 그건 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 백신 스왑이.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백신 허브는 예. 길게 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 이게 아니고 앵커가 처음에 문제를 던졌던 것처럼 4대 그룹의 미국에 대한 그런
대규모 예. 과감한 투자 예. 이런 게 미국을 움직였고 미국의 여론도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온 거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외교를 보면요, 동맹이란 명분으로 포장을 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요, 철저한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거액의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백신이 우리에게 백신 허브 역할 이런 게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뭐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종종 말실수를 하죠. 그래서 뭐 나이 문제하고 미국 내에서도 나이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뭐 이게 해석되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실수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총리라고 부른 겁니다.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되는데 프라임 미니스터 뭐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종종 한답니다. 이렇게 실수를 잘못 얘기하고. 이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끝난 뒤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여성 기자가 없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 잠시 뭔가 시간이 정적이 흘렀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이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 기자들은 뭐 손들지 않습니까? 여성 기자 했는데. 아니, 뭐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두 마디가 있었어요. 그러나 좀 정적이 좀 흘렀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이게 기사로도 다뤄지고 있고 뭐 그쪽 미국 언론도 약간 좀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앞서 미국 측 기자들이 두 분 다 그 여성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아,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본에 돼 있었죠. 미국은 예. 다 정해진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아, 미리 누가 질문할지 그렇습니다. 정해놓는다 이거죠? 우리는 좀 그 이번 정부 들어 좀 그게 좀 저희 기자단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하는데 사전에 각본 없이 그 현장에서 지명하도록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누가 질문할지 정해지는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미국에서 2명의 여기자가 하니까 우리는 또 앞서 1명의 기자는 남자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려 측면에서 여기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여성 기자분 2명이 질문했는데 우리는 왜 한 명도 없습니까?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배려를 좀 한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데 또 막상 손을 들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듭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안 드는 상황이 또 몇십 초간 이어지고 그래서 좀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예. 이 기자단하고 사실 청와대가 좀 소통이 좀 있었으면 이러한 것은 없었을 텐데 예. 기자단과 청와대가 사전에 절대로 지명자를 미리 통보하지 않는다는 이런 전통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과감하게 그런 그 순서도 정하고 예. 누가 질문할 것인 정하고 질문도 미리 받습니다. 뭐 윤경 선배 잘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필요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하는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첩된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폐단이 발생해 왔는데 남은 1년이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고치고 다음 정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자단과의 소통이 좀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기자들을 또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신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뭐 외국 기자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은 왜 굳이 여성 기자라는 부분을 강조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문 표시가 좀 있어요.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왜 여성 기자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질문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좀 뭐 내부적인 그 기사의 설명에 의하면은 말씀하신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건데 예. 이왕이면 뭐 남자 기자도 있습니다만 여자 기자에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의 여자 기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형태의 재량권들을 발휘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짜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짜놓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대통령은 관행상 그냥 지가 해왔던 방식대로 재량 선택의 권한이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왕이면 여성에게 그러니까 근데 논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할지 몰라서 저렇게 질문하라고 하나? 라고 얘기를 듣기에 하다. 따라서는 약간 예.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또는 같기도 해요. 또는 또 젠더적 입장에서는 왜 여성만 저렇게 우대하지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할당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남녀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스타일 자체가 노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여성들에게 좀 배려하려고 하는 약간 측면이 그럼 여성, 꽤 많이 그러니까 예를 있었어요. 들면 지금 우리나라 내각에서도 사실 여성 비율 30% 이런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연장선으로 약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즉흥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정치적인 논란을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해프닝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런 일도 있었더라는데 약간 이례적인 모습이고 정적이 뭐 한 몇 초간 흘렀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